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는 게 뭐지? 기관이 뭐야? 기관,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뭐라 그래? 기관. 기관에는 뭐 있어? 심장, 위, 간, 또 뭐 있을까? 그렇지. 폐, 뇌, 안구,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라 그래? 기관이라 그래.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우린 뭐라 그래? 기관계.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를 소화계.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인 걸 호흡계. 순환을 담당하는 걸 순환계. 근데 그 각각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대. 이 말을 잘 모르는 거야. 됐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 선생님 봐야 돼. 아이고. 얘 누구냐면 세포를 그릴 거야. 선생님이 얘 뭐야? 세포. 얘 뭘 그릴 거냐면 세포야, 세포. 자, 얘가 세포다. 그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얘 뭐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 뭐게? 그렇지. 이거 혈관. 잘 봐. 이 혈관 속에, 아니 세포 속에 우리 뭐 배웠어?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이걸 전 시간까지 배운 거야. 세포 속에 뭐 배웠어? 미토콘드리아를 배운 거지. 자, 봐. 그러면 우리가 이 혈액이 미토콘드리아한테 뭐 주어야 되지? 그렇지. 뭐 줘야 돼? 포도당 줘야지. 포도당. 한글로 쓸게. 포도당 주지. 자, 우리 혈액이 이 미토콘드리아한테 뭐 줘야 되지? 산소 줘야 되겠지. 산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좀 요즘 미토콘드리아로 하면 안 되지. 마이토콘드리아는 혈관으로부터 뭐 받아? 포도당 받고 산소 받는 거지. 자, 포도당 받고 산소 받았다. 또 받아서 어떻게 돼? 그게 전시간이잖아. 얘가 한 걸 우리 뭐라 그래? 물질 대사.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뭐 만들었어? 에너지 만들었어.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 ATP. 됐니? 에너지 만들어 쓰지. 그건 세포가 쓰는 거야, 세포가. 그 다음에 쓰고 남는 걸 뭐라 그래? 쓰고 남는 거. 노폐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 반응하고 남는 노폐물을 뭐라 그래? 이산화탄소. 또 하나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물 나와, 물. 물 나와. 우린 이걸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럼 이 세포가 살아있다는 건 이 세포한테 포도당과 뭘 공급하고 산소가 공급되고 그걸로 뭘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노폐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 알겠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계적 통합작용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을 받는 걸 무슨 게? 소화계. 산소를 받는 걸 뭐게? 호흡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호흡계. 물 배출하는 거. 물 뭘로 배출해? 물은 호흡으로도 배출하고 땀으로도 배출하고 주로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저 물을 배출한 걸 무슨 게? 배설계. 알겠니? 그래서 뭐 배울 거야? 이게 어떻게 연관돼서 네 세포가 살아가느냐야.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또 있어. 이걸 이해를 하자는 거야, 유림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 우리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으로 에너지원을 쓰지만 포도당 말고 또 뭘로도 에너지원을 쓰지? 그렇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 이거는 지방도 에너지원을 쓰냐 안 쓰냐? 쓴다. 또 뭐 또 에너지원을 쓰지? 뭐 또 에너지원을 써?
단백질도 에너지원을 써.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 하나만 추가할게.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하나 추가된다고. 그래서 혈액에서 미토콘드리아한테 단백질을 주면 이 단백질이 뭐돼? 에너지원으로 쓰여.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만 단백질도 에너지로 쓴다고. 왜 이 얘기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 만들어지게? 엄청난 게 만들어져. 에너지와 함께. 그래, 우리 간이리 때문에 암모니아가 나와. 그래서 이 세포 내에서 암모니아도 얘기할 거야. 암모니아도. 알겠니? 자, 우리 지금 뭐 할 거라고? 기계적 통합작용을 하는데, 기계적 통합작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정의가?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뭘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세포 내에서 배출된 노폐물들이 어떻게 운반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배울 거야? 포도당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는가? 포도당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까지 가는가? 어떻게 가야 돼? 시작합니다. 됐죠? 자, 아주 중요한 거야. 무진장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시작합니다. 바로 뭐야? 세포호흡. 방금 했던 거야. 방금 했던 거야. 기계적 통합작용이란 영양소와 산소가 됐니? 누구한테 가는 거야? 세포한테 가서 노폐물이 생성돼서 그 생성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기계적 통합작용이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 중에 세포호흡. 방금 전에 세포호흡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산소와 포도당을 소비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세포호흡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과가 아니지. 생명과학에서 호흡 그런 뭐야? 이런 숨 쉬는 게 호흡이 아니야.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쓰는 걸 호흡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호흡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책은 뭐부터 나와? 뭐부터 나와? 포도당을 만드는 것부터 나와. 그래서 소화 갭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소와 소화. 자, 갑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근데 이렇게 책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간단하지 않아.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해? 소화 효소는 외우지 않게끔 해놨어. 우리 중학교 때 외웠거나 어디서 외우지? 거의 안 외우지? 중학교 때는 외웠어. 입속에서 소화 효소 뭐 있지? 그렇지. 아밀레이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니? 아밀레이스를 말하는 거야. 됐니? 근데 잘 봐. 우리 입에서 뭐 들어와? 음식물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녹말이 입에서 분해된단 말이야. 녹말이 입에서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녹말은 입에서 뭘로 분해돼? 자, 봐. 선생님 말을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서 그래. 자, 봐. 또 말을 안 했어. 이 책이 너무 단순하고 간편해서 그런 거야. 너무 순한 데인데 소화란 이야기 잠깐만 더 할게. 그래서 우리는 책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소화는 뭐야? 덩어리. 큰 것을 덩어리. 작은 걸로 쪼개는 걸 소화라 그러지. 근데 소화에는 몇 가지 소화가 있어? 두 가지 소화가 있어. 요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니? 소화에는 소화가 두 가지 있어. 무슨 소화와 무슨 소화가 있어? 그렇지. 기계적 소화. 오, 기계적 소화. 기계적 소화. 물론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 소화를 무슨 소화라 그래? 물리적 소화라는 단어도 썼어. 어떤 책에서는. 근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소화라 그래. 두 번째 무슨 소화가 있어? 화학적 소화가 있어. 화학적 소화. 그러니까 우리는 덩어리를 깨는 거야. 소화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화를 다른 말로 하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은 걸로 쪼갠 거잖아. 그럼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잖아. 근데 기계적 소화는 뭐야? 그 덩어리 큰 걸 덩어리 작은 걸로 쪼개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힘으로. 씹는 거. 힘으로. 그래서 저걸 물리적 소화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된다는 건 뭐야? 밥을 먹으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잘 씹어 먹어야 되겠지. 그건 기계적 소화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지만 또 뭐 있어? 위가 뭐해? 운동한다. 위 운동한다. 알겠니? 꾸물떡꾸물떡 운동한다. 그것도 뭐 해야 돼? 기계적 소화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씹어서 또는 우리가 위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기계적 소화라 그래. 알겠니? 근데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이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소화 그러면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자동으로 무슨 소화를 말하는 거야? 화학적 소화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화학적 소화는 누구의 작용이야? 무조건? 누구? 화학적 소화는 무조건 누구? 효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학에서는 무조건 효소에 의한. 그래서 무조건 생명과학에서 소화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소화 효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소화 효소야. 알겠니? 그래서 소화는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 다루는 소화는 무조건 무슨 소화야? 네, 화학적 소화고 무슨 소화야? 효소에 의한 소화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입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입에서는 씹는 작용이 있으니까 물리적 소화가 일어나지. 근데 다루지 않겠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라. 소화, 입에서 뭐가 분해돼? 녹말. 녹말이 뭘로 분해되지? 그치, 녹말이 분해되는 게 있지. 뭘로 분해되지? 엿당으로 분해돼. 그 정도는 알자고. 우리 책에는 안 써있어? 우리가 엿당으로 분해되는 것 정도는 알자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은 밥이 뭘로 분해돼? 엿당으로 분해된다. 엿당. 됐니? 그래서 너희들 입속에서 밥을 계속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 씹으면. 그렇지, 달아. 달달하다고. 알겠니? 그래서 엿당은 어때? 달달하지. 엿당이 왜 엿당이야? 그렇지, 엿을 만들 때 나오는 당. 알겠니? 니네 엿 먹으면 달달하지? 그 당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을 계속 씹으면 마치 엿에서 느끼는 그 단맛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은 입에서 나오는 효소를 우리 뭐라 그래? 아밀레이스라 그러는데 요즘은 아밀레이스란 말이 안 쓰이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녹말분해 효소가 나온다. 그러시면 돼요. 고마워졌지. 책이 고마워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입속에서는 녹말분해에 뭐가 있어? 효소가 있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를 굳이 이제 하러 간다. 나 봐.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지. 그럼 음식이 쫙 내려가지. 그럼 뭐로 내려가? 위로 내려가지. 니네 위에서 뭐 소화되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유림아, 위에서 뭐 소화되지? 단백질이 소화돼. 그러니까 위는 내가 음식을 보관하면서 여기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단백질이. 됐니? 그러면 이 단백질이 소화되면 뭐 돼야지? 이것도 조금 이름을 알 필요는 있어. 단백질이 소화되면 뭐 되지? 우리 통합과학 배울 때 배운 적 있어.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치면 뭐 되지? 단백질 가기 전에 펩타이드. 근데 그 펩타이드가 매우 많으면 뭐 되지?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위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펩타이드가 만들어져.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이 큰 거야? 폴리펩타이드가 큰 거야? 그렇지, 단백질이 큰 거야. 폴리펩타이드가 뭐 되는 거? 작아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고마운 건 뭐야? 옛날에는 윗속에 있는 소화효소를 외웠단 말이야. 윗속에 있는 소화효소 혹시 뭐지? 그래,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야. 근데 감사하게 요즘은 소화효소를 안 해도 된다. 그럼 뭐 있어야 돼? 위에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다 라는 거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몰라. 자, 해볼게. 음식물이 여기다가 내가 내려오지?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위 밑에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소장. 알겠니? 요즘은 소장을 작은 창자라 그래. 요즘은
과학 용어도 옛날에 한자나 영어 용어가 많았는데 그걸 뭘로 쓰려고 그래? 한글화 작업 쓰려고 그래. 그래서 소장, 요즘 뭐라 그래? 작은 창자. 근데 요 밑에, 바로 밑에 이 소장을 다른 말로 하면 12지장이라고도 옛날에 했어. 혹시 옛날 선생님들 12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이거야. 요 위 밑에 요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얘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암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자야, 이자. 이자. 알겠니? 이자. 이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뭐라 그러게? 췌장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요즘 췌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방송에 나와. 그래서 요즘은 췌장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힘든 암이야. 알겠니? 이게 과학 교과서에서 뭐라 부른다고? 이자야.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는 통합과학에서 뭐지? 생명과학에서는 이 이자가 두 군데서 나와. 오늘 한 번, 나중에 호르몬 한 번 할 때. 알겠니? 자, 간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자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뭘 분비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거야. 근데 이 이자는 녹말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무슨 효소도 있어? 지방 분해 효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자는 몇 가지, 저걸 3대 영양소라는데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뭐야? 녹말, 지방, 단백질. 그래서 3대 영양소 분해 효소를 모두 분비하는 애야. 됐니? 3대 영양소 분해 효소를 모두 분비하는 애가 누구라고? 이자야. 자, 이제 왜 했겠어, 이제? 이자는 어느 계통에 포함돼? 소화계에 포함돼. 이자는 소화계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줄 거란 말이야. 다음 중 소화계에 포함되는 것은 입,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거기 뜬금없이 이자 그러고 써 있단 말이야. 이자가 뭐야? 이제 왜 은행에다 예금했나? 선생님 시험지가 오타인가요? 이자가 나왔는데 이자는 가장 대표적인 뭐야? 소화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정답률도 많이 떨어져요. 오늘 뭐 배우는 거지? 기관계 통합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자는 무슨 계야? 소화계야. 또 두 번째, 이자가 망가졌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봐. 녹말은 이자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와도 어디서? 그렇지. 입에서 어느 정도 분해가 되지. 됐습니까? 단백질은 이자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와도 어디서 소화가 됐어? 위에서 소화가 되지. 근데 여기까지 지금 분해가 안 된 애가 하나 있지. 그렇죠.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지방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가. 물론 똑같은 말이야. 이 말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래도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에서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는 거라고. 알겠니? 다른 데는 뭐 있어야 돼? 녹말이나 단백질은 이자가 좀 망가지더라도 소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소화가 되는 거야. 밥이나 고기는 소화가 되겠지. 근데 지방은 이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야 돼? 소화가 안 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자에서 뭐 한다고? 지방의 소화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시작해. 그러면 지방은 소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잘 안 되는 물질이야? 그렇지, 잘 안 되는 물질이야. 근데 우리 몸은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혀. 왠지 알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간이라는 게 있어. 간. 잘 따라와야 돼. 오늘 수업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와버렸네. 근데 요 간 밑에 뭐 있어? 그렇지, 쓸개가 있어. 얘가 쓸개야, 쓸개. 쓸개. 됐니? 그래서 쓸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쓸개즙을 보관해. 조심해야 돼. 쓸개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쓸개즙을 보관하는 거야. 그럼 쓸개는
됐니?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게? 간에서 만들어. 요즘 감이 많이 떨어졌어, 우리 간열이가. 알겠니? 간열이가 똑똑했었는데 감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간 잘 봐야 돼.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쓸개즙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 쓸개즙. 쓸개즙 생성. 그래서 간 기능 두 군데 배울 거야. 간은 무슨 기능 하니? 그럼 두 군데 배울 거야. 쓸개즙 생성. 그리고 만들어진 쓸개즙이 어디에 보관돼야 돼? 쓸개에 보관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이름이 저 쓸개즙이 왜 쓸개지? 겁나 써. 아, 쓸개야. 아, 써. 알겠니? 그래서 쓸개야. 알겠니? 그래서 쓸개즙은 졸랐어. 근데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이 분해되지? 잘 봐. 지방은 분해가 잘 돼, 안 돼? 안 돼. 지방이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바로 이 쓸개즙이야. 쓸개즙이 잘 봐야 돼.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킨다 그래. 지방을 유화시킨다 그런다고. 그럼 지방을 유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연하게 만들어.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뭐 돈가스 같은 거 안 먹어봤을 건데 돈가스를 만드는 법은 알아? 튀겨. 그렇지, 잘 모르잖아. 어? 그래, 돈가스는 잘 먹어봤잖아. 됐니? 먹어본 자와 안 먹어본 자하고 다르잖아. 됐니? 돈가스 먹어본 사람 돈가스 어떻게 만들어? 망치질을 해요. 돈가스 안 먹어본 사람도 어떻게 돼? 돈가스 어떻게 만들어? 튀겨요. 돈가스 튀겨서 못 만들어.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때리는 거야. 돈가스 때리는 전용 망치가 있어. 그래서 힘 조절을 잘해서 때리면 그 고기가 어떻게 돼? 부들부들해진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내는 거라고. 그냥 튀기면 됐니? 그 안쪽까지 익질 않아. 그걸 뭐라 그래? 돼지고기를 유화시킨다 그래. 즉 내가 지방을 먹으면 이 쓸개즙이 이 지방을 뭐시켜야 돼? 유화시키는 거야. 유화시키면 그 다음에 유화된 지방을 누가 이 이자에서 나오는 지방분해 효소가 이 지방을 이따가 할게. 산과 모노 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거야. 알겠니?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그림이 필요했을까요? 간이야. 간이라고. 간은 무슨 개개? 소화계야. 간은 소화계야. 알겠니? 간이 왜 소화계야? 쓸개즙을 생성했잖아. 그래서 지방 소화를 담당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다음 중 소화계에 포함되는 것은 입, 위,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 뭣도 있어야 돼? 간, 그렇죠. 그러니까 간은 가장 대표적인 뭐야? 소화계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 그림에서 소화계 두 개가 있어. 누구랑 누가 있어? 이자랑 이자랑 간이야. 자, 간다.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 적 있어. 소화계인데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계를 쓰시오. 소화계인데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계 어디야? 이자하고 쓸개래. 이자하고 뭐야? 간이잖아. 이자하고 간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아.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와서? 입에서 들어와서 어디 지나서? 위 지나서 됐니? 작은 창자로 내려갔지. 그래,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자하고 간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자하고 간은 소화계에 포함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갔니? 그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 그림이 필요했던 거야.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 자, 뭐였고요? 쓸개즙. 자, 봐. 쓸개즙은 소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소화 효소일까 아닐까? 소화 효소가 아니야. 소화 효소가 아니라고.
니네 우리 전에 배운 건데 소화 효소는 뭘로 만들어? 단백질이지. 모든 소화 효소는 단백질이지. 그러면 단백질은 뭐야? 온도에 영향을 받거나 pH에 영향을 받아. 근데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도 쓸개 집은 지방을 분해할 수 있고 찬물에서도 쓸개 집은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너는 쓸개즙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겠어? 쓸개즙. 지방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누구? 곰의 쓸개즙을 우리 뭐라 그래? 또는 곰 쓸개를 뭐라 그래? 곰의 쓸개를 뭐라 그래? 우리가 곰의 쓸개를 곰이 한자로 뭐라 그래? 곰 쓸개. 야, 나 이렇게 형편 어려운 애들하고 수업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됐니? 그걸 뭐라 그래? 웅담이라 그래. 웅담. 알겠니? 곰 쓸개를 웅담이라 그러고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산삼 다음으로 뭐 한 거야? 굉장히 비싸잖아. 옛날 사람들은 웅담 같은 걸 먹거나 곰 쓸개. 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광고할 때 우르사 그러고 곰 새끼가 나와서 으아 막 그러잖아. 힘내라 막 그러고 그러잖아. 그래 뭐 마동석 같은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우르사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점을 보세요 뭐 이런 거. 알겠니? 됐어? 그거 뭐야? 뻥이야. 우르사 언제 먹으면 되겠어?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먹어. 알겠니? 알겠어? 그래서 쓸개즙이었습니다. 쓸개즙 알아야 돼. 다시 뭔 얘기 이렇게 오래 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해? 간. 무슨 개야? 소화계야. 됐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어디까지 음식물이 내려가는 거야? 소장. 소장을 요즘 뭐라 그래? 작은 창자라 그래. 됐습니까? 자, 오늘 뭐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세포에 어떻게 포도당이 가느냐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이 무슨 상태로 들어왔어? 내 몸에서는 녹말 상태로 들어왔고, 그리고 위 작은 창자를 지나서 이 엿당이 뭘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단백질은 뭘로 바뀌는 거야?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지방산은 어떻게? 지방은 뭘로 바뀌는 거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덩어리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우리는 먹은 저 큰 덩어리들을 왜 작은 걸로 분해를 시킬까? 왜 덩어리 큰 거를 왜 덩어리 작은 걸로 분해를 시킬까? 덩어리 큰 건 뭐기 때문에 그래?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부터 배워? 소화, 흡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자, 갑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 과정 보겠습니다. 와우! 소화, 흡수. 이제 소화가 다 됐다는 거야. 그럼 소화, 흡수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럼 소화,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 요거 지금 뭘 확대한 거야? 아, 요거 확대한 거. 작은 창자야. 잘 봐. 작은 창자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창자에 뭐 있어? 그렇지요. 뭐 있어? 이게 융털이 있는 거야, 융털. 됐니? 그럼 융털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야. 근데 작은 창자 먹어봤잖아. 왜 안 먹어본 거 같지? 작은 창자 안 먹어봤어? 형편이 너무 어렵다. 웅담도 모르더니 작은 창자 안 먹어봤다고 니네? 먹어봤지? 그래, 우린 그 작은 창자를 뭐라 그래? 곱창. 아, 형편이 어려워서 곱창도 안 먹어봤어? 그래, 그 곱창을 먹는 거야. 그래서 소 곱창을 먹거나 돼지 곱창을 먹고. 그래, 맛있잖아. 알겠니? 아, 돼지 곱창은 좀 형편이 어려운 애들 먹는 거야. 알겠니? 맨날 그 돼지 곱창. 우리 먹어봐. 됐니? 곱창. 그럼 뭐 곱창 뒤집어서 반 거 있어? 꼬들꼬들하지? 뭐가 있지? 그게 융털이야. 그냥 쭈근쭈근 돼 있고, 그 융털이,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돼? 현미경으로 보면 그 융털에 구멍들이 있을 거야. 예, 소장이구나. 이거 먹는 거 알겠니? 다음에 남자친구랑 먹을 때, 유림이 나중에 남자친구가 곱창 사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두 가지 물어봐야지. 돼지 곱창이야, 소 곱창이야?
알겠니? 그래서 돼지곱창이라면 너나 먹어 그러는 거 알겠니? 소곱창을 먹어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곱창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면서 이거 부들부들한 거 나오면 뭐라 그래? 이거 융털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겠니? 알겠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라 했어? 어머, 걔한테 때 공부 좀 했나 봐.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나 카우스 나온 여자야. 딱 그러는 거 알겠어? 그럼 남자애가 금방 알 거야. 알겠니? 자, 갑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로 뭐가 지나가는 거야? 여기로 뭐가 지나간 거야? 그렇지. 소화 분해된 음식물이 쭉 지나가는 거야. 자, 지금도 또 미안한데 외우자. 음식물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여기에 아주 뭐가 있는 거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여기에 아주 뭐가 있다고?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이 미세한 구멍으로, 이 미세한 구멍이지? 뭐가 들어와? 아까 분해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덩어리 큰 거를 덩어리 조그맣게 분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융터를 통과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봐라.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몇 군데야? 2군데라고. 알겠니? 그래서 외우자. 그래서 이 가까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 요거 아주 조그만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 아주 중요해 우리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 자, 갑니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 어떤 게 모세혈관으로 흡수될까요? 어떤 게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니?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건 누구야? 그렇지. 수용성, 물에 녹는 거. 그래서 소장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 가장 크게 바로 뭐야? 수용성이야,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성 에너지원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야. 수용성 에너지원이 누구야? 그게 중요하잖아. 수용성 에너지원이 누구야? 포도당. 또 뭐 있어? 아미노산.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뭘로 흡수돼?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야. 됐어요? 또 있어. 영양소 아닌 것도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지. 무기염류. 또 다른 말로는 무기염류도 있고 또 뭐 있어? 바이타민. 우리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 요즘 교과서에서는 바이타민이라 그래. 됐니? 물에 녹는 비타민. 누가 있지? BC. 됐니? 그래서 비타민. 나는 비타민이라고 쓴다. BC. 그래서 비타민 B씨도 어디로 흡수되는 거야?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야. 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 계속한다.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어떻게 돼야 돼? 오늘 뭐 배우는 거야? 포도당이 내 세포를 어떻게 가느냐지.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야. 바로 누구야? 간이야. 간. 그럼 여기에 누가 있었어? 소장이 있는 거야. 소장이야. 이거 소장. 요거 누구 있다고? 소장. 그러면 소장에서 뭐가 흡수돼?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누가?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포도당이 어디로 가는 거야? 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흡수된 포도당은 어디로 가요? 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가? 그래, 간으로 가는 거야, 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간을 2번 배워. 너네 다음에 호르몬 배울 때 어마무시하게 중요시 배운 거야. 알겠니? 아무튼 지금은 밥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소화된 포도당을 어디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어디로 가는 거야? 간으로 가는 거야, 포도당. 됐니? 됐어? 그러면 내가 밥 먹어서 저장된 포도당은 간에 가서 무슨 일을 해? 그치, 저장돼. 저장된다고. 그럼 포도당은 뭘로 저장될까? 뭘로 저장돼? 그래,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근데 요즘은 이름을 바꿔서 글리코젠을 뭐라 그래? 글리코젠.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선생님도 글리코젠이라 그래.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는 거야.
됐니? 근데 요즘은 글리코젠이란 말 말고 뭘로 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리코젠 말고 뭐 쓰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디 갔어? 이름 뭐지? 여기 있다. 글리코젠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어디 있어? 야, 이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글라이코젠. 글리코젠이란 말 대신 요즘 뭐라 그래? 글라이코젠이라 그런 거야. 아가씨, 글리코젠 말 말고 뭐라고? 글라이코젠 쓴대. 가서 헷갈려 죽겠어. 됐니? 선생님은 오랫동안 글리코젠 했는데 요즘 뭐라 한다고? 글라이코젠이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글라이코젠으로 해. 나는 글리코젠으로 할 테니까 뭐라 한다고? 뭐라고? 코젠. 선생님 참 안 익숙해지네. 선생님이 10몇 년, 20몇 년, 아니야. 그렇게 오래 강의 안 했구나. 선생님 강의 3년 차지? 참 미안해. 선생님 3년째 글리코젠 했는데 선생님 올해 33이야. 알겠니? 됐니? 나이가 딱 33 같지? 아니야? 35 같아? 그래. 조금 내가 노안이 있어. 알겠니? 그치. 35 같아. 애들이 요즘 35 같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됐니? 글라이코젠이야. 그래서 포도당이 간에서 저장되는 거야. 뭘로? 글라이코젠. 자, 봐. 요것도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거 이화야, 동화야? 포도당이 적은 거야, 글라이코젠이 적은 거야? 포도당이 작은 거지. 작은 게 들어와서 간에다가 아주 큰, 이것도 얘가 처음 배워서 그런가? 얘가 엄청난 고분자야. 얘가 엄청난 고분자잖아. 그러니까 밥 먹으면 모세혈관에서 올라온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는 거야. 그럼 얘가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됐으니까 이화야, 동화야? 동화작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밥을 아까 5시에 먹고 지금 못 먹고 지금 강의 중이란 말이야? 근데 강의가 돼, 안 돼? 되지? 왜? 아까 밥 먹은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 그렇지. 포도당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포도당으로 바꿔서 내가 에너지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간은 뭐게? 간은 뭐야 그러면? 그렇지. 포도당 저장소야. 우리의 에너지 저장소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은 소화기관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계속 가볼게. 자, 밥 먹고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고 글라이코젠을 저장하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간에 있는 포도당은 저장할 거 저장하고 남는 만큼 어디로 보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하이라이트. 어디로 보내? 심장으로 보내, 여러분들. 그래서 간이야 이거. 간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저장하고 포도당을 어디로 보내? 심장으로 보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모든 밥 먹은 포도당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가 돼야 돼? 심장으로 가야 돼, 심장. 됐니?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요 라인이 중요해.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거.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어. 동맥이라 그래. 정맥이라 그래. 물론 내가 중학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너네를. 괜찮아.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됐니? 우리는 혈관의 이름을 심장을 향해서 가면 정맥이야. 그럼 순환계 가서 다시 할게. 그럼 심장에서 나오면 뭐라 그래야 돼? 동맥. 그렇지. 그러니까 혈관 이름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을 향해 간다. 정맥, 심장에서 나왔다. 동맥.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간에서 심장을 향해서 갔어. 간에서 심장을 향해 갔잖아.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 간에서 갔으니까 그렇지, 간정맥. 그래서 이 혈관이 간정맥이야. 이 간정맥이 울트라 캡총장 중요해.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왜 중요해? 여기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도당을 저장하고 항상 우리 오늘은 아닌데 너희들 다음 단원에서 혈당량 조절 그러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간 정맥부터 혈당량이 조절되는 거야. 조절되는 거야. 이 혈당량이 여기서 조절되는 거야. 간 정맥에서부터. 간에다가 뭐하고? 포도당을 저장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약간 맛배기만 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밥 먹으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뭐가 나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다음 단원에 호르몬 배울 때 이걸 또 한 번 배우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인슐린이야. 인슐린. 알겠니? 그 인슐린. 그래서 선생님 밥 먹으면 뭐가 분비돼야 돼? 그렇지. 인슐린이 분비돼야 돼. 그래서 포도당을 잔뜩 간에다 저장하고 몇 퍼센트만? 0.1%만 간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먹은 포도당이 심장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야. 그럼 왜 심장으로 갔을까? 그 생각해야지. 왜 심장으로 가야 돼? 모든 에너지원은 왜 심장으로 가야 돼? 심장에 뭐가 모여? 심장에 뭐가 모이잖아. 심장에 뭐가 모여? 그렇지. 모든 피가 여기 모이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 심장에 가서 혈액과 공급되는 거야. 아, 여기에 심장인데 왜 포도당이 심장으로 가야 돼? 여기서 혈액과 반응해서 혈액에 녹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됐니? 오늘 뭐 배우는 거지? 이거 배우잖아. 세포한테 뭐 갖다 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미토콘드리아한테 포도당 갖다 주는데 그걸 누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 이 피, 혈관. 이 피에 포도당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입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심장에 가고 그 심장에서 누구에 녹아? 피에 녹아서 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혈액 또는 이게 기관계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야. 계속 할게. 원리를 알려두면 나중에 외우질 않아. 됐니? 민준이 나가서 아이스크림 갖고 와. 됐니? 봐봐.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여기서 할게. 여기서 다 해버리고 가. 그럼 혈액 속에 뭐의 양이 너무 많아? 그렇지. 여기서 포도당이 너무 많지.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미토콘드리아한테 뭘 많이 줘? 포도당을 너무 많이 주지.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 그 포도당으로 물질 대사 에너지원을 만들겠지. 근데 이게 에너지만 만들면 좋겠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면 뭐가 나와? 노폐물과 ATP 만들어지는 게 몇 퍼센트라고 배웠었냐, 저번에? 40%. 그럼 열로 방출되는 게 몇 퍼센트야? 60%. 그럼 포도당을 너무 많이 태워버리면 뭐가 많이 나와? 열이 너무 많이 나와. 그 열에 의해서 뭐가 타 죽어버려? 세포가 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 주변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병이라는 건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을 말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로 죽어? 어떤 세포가 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타서 죽을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신 분은 C세포가 타서 죽었어.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었어. 알겠니?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 왜 그래? 이 포도당이 쭉 가서 턴하는 데가 손끝에서 피가 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끝에서 혈액이 턴하는데 혈액 속에 뭐가 너무 많아? 포도당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손끝에서 포도당을 다 주는 거야. 이게 손끝 세포가 뭐야?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타서 죽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병이겠지?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무서워. 어떤 것 때문에 타서 죽을지 몰라.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건 누가 안 나와서 그래?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거나 또는 뭐야? 혈당량이 높지?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되겠지? 포도당을 안 먹거나 또는 어떻게 돼? 이 에너지를 빨리 써야 되겠지?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조금 먹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당뇨가 뭔지도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먹은 포도당이 밥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에서 이 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거 다음에 한 번 더 해. 뭐 배울 때? 호르몬 배울 때 다시 해. 오늘은
기계적 통합작용이어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됐니? 아까 뭐 배웠어? 어디 갔어? 아이고, 어디고. 아까, 많이 왔었구나, 아까. 됐니? 아까 뭐 배웠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에너지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모세혈관 말고 또 뭐 있어? 소장에서 모세혈관 말고 이 안쪽에 뭐가 있어? 이 안쪽에 뭐 있을까? 소장에서 요 모세혈관 말고 요 안쪽에 뭐 있어요? 안쪽에 암주간이라고 있어. 암주간. 자, 암주간으로 뭐가 흡수돼?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지용성 그래. 지용성. 그럼 지용성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굴까? 지방. 지방. 알겠니? 지방을 먹으면 아까 어디까지 가? 소장까지 쭉 내려갔지? 자, 지방은 어디서 흡수해? 암주간에서 흡수한다. 알겠니?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암주간에서 흡수해. 암주간에서 흡수하지. 잘 봐야지. 가녀라. 암주간에서 흡수된 지방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가. 다른 경로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냥 다이렉트로 심장으로 그냥 가. 다이렉트로. 그래서 지방은 간처럼 여과되는 장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먹으면 바로 즉각 뭐 되겠어? 지방이 소화가 돼서 그 소화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상식으로는 알아도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간을 통과할 때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통과돼. 통과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 걔네들이 다시 붙어. 그러니까 통과하는 순간만 작게 쪼개져서 통과가 되고 통과한 이후로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지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암주간으로 통과된 이 지방은 어디로 들어가? 다이렉트로 심장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심장에서 혈액과 섞이겠지? 그럼 혈액과 섞이면 내가 지방을 먹으면 이 혈관, 이제 혈관이야. 이거 혈관. 이 혈관이야. 이 혈관 내에 피가 지나다니겠지? 이 피가 지나가는데 엄청난 양의 뭐가 지나가? 지방이 지나가는 거야, 지방. 알겠니? 그래서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걸 먹으면서 바로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 지방 농도가 높아져. 그걸 뭐라 그래? 혈액이 탁해졌다는 표현을 써도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농도는 걸러지는 데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를 뭐라 그래? 림프관이라. 나중에 림프 배울 거야. 오늘은 못 배워. 이걸 림프라 그러고. 그래서 뭐야? 암주간에서 림프관 타고 그 림프가 가슴을 지나간다. 그래서 림프 가슴관이라고도 해.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할 건 심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요건 다음 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 그리고 지나간 이 지방이 요 혈관에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혈관에 쌓이는 거야.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거야. 그럼 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저걸 뭐라 그러지? 저거 혈관에 쌓인 지방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약간은 비만이다 그러면 혈관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병원 가면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혈관이 좁아들겠네? 그래서 내가 비만이면 이렇게 혈관이 좁아들어. 그럼 혈관이 좁아지면 뭐가 되겠어? 병이 걸리겠지? 혈관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지. 혈압이 매우 센 거야. 여기에 피가 지나가는데 구멍이 작지?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세지?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 혈압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혈압이 매우 높지? 그걸 우린 뭐라 그래? 고혈압 그러는 거야. 고혈압.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만이다 싶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 고혈압을 동반하는 거야. 왜 서로 보면서 나 고혈압이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자랑할 필요 없어. 내 말 이해됐어? 지금 나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세포 내 포도당의 전달 과정. 이걸 무슨 개라 그래? 소화계라 그래. 그럼 이 심장은 소화계 아니야? 심장은 소화계 아니야. 심장까지 포도당이 온 거지. 됐어요? 그래서 심장은 순환계라 그러는 거야.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어떻게 들어왔다? 심장까지. 심장이 뭐가 돼야 돼? 포도당의 종착지가 되는 거야. 물론 종착지는 아니지. 혈액에 녹아서 어떻게 돼야 돼? 그 포도당이 어디까지 가야 돼? 모세, 혈관, 세포까지 가야지. 세포까지 가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간, 포도당을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곳. 간, 포도당을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곳. 책에 안 나온 거 있어?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 간에서 만들어. 쓸개 뭐지? 쓸개는 쓸개즙을 보관하는 장소. 이자는 3대 영양소 분해 요소가 모두 나와서 이자는 소화계입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책에는 또 뭐 있어?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외운 건데 고등학교 때 한 번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또 외웁시다. 뭐 외워야 돼, 우리는? 지시약. 지시약이 뭐지? 그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뭐야? 약품을 지시약이라 그래. 지시가 무슨 뜻이야? 쟤니 가녀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어디 봐. 네가 뒤를 보면 내가 사시잖아, 임마. 야,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네가 뒤를 봐버리면 얘들이 나를 사시로 알지. 너! 선생님 정시야. 아니니? 그렇지. 나는 정시. 민준아. 그렇지. 민준아. 선생님 정시인데 이씨. 선생님 뭐 사시라 그래. 얘 이름 뭐야? 민준이. 얘는 무슨 뜻이야? 지시하는 거. 지시하는 약품을 뭐라 그래? 지시약. 뭔가 알아보는 약품을 지시약이라 그래. 아유, 중2 때 다 외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누구 지시약? 단백질 지시약. 단백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봐? 우리 뭐라 그래 이걸? 5%의 수산화나트륨과 1%의 황산구리 용액을 우리 무슨 용액이라 그러지? 그거 혹시 알아? 뷰렛 용액이라 그러잖아. 뷰렛. 알겠니? 그래서 됐니? 단백질 검출 반응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반응이라 그러지?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어 없어? 그걸 뷰렛 용액을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으면 뭐가? 뷰렛 용액이 단백질과 반응해서 무슨 색깔을 띄어? 보라색을 띈다고. 이거 뭐 중학교처럼 외우라 그럴 수도 없고 참말로. 됐니?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 단백질 얘는 무슨 반응? 뷰렛 용액. 그래서 이런 거 창피한데 외우라 그래? 그래서 단뷰보 뭐 이렇게 외우거든 한단 말이야. 나 이 창피하게. 야,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단뷰보 뭐 이런 거? 네, 그러지 말자. 정말 창피하다. 이거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은 카오스 이상한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단뷰보 이야기해서 단뷰보. 단백질은 무슨 반응 한다고? 뷰렛 반응. 무슨 색깔 나와? 보라색. 정말 쪽팔리게 이런 것도 하게 만들어. 됐니?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검출해?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이야. 그래서 뭐 식으로 쓰면 뭐 아이오딘화 칼륨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됐니? 그래서 이거 쪽팔리게 해야 돼? 됐니? 요 단백질은 옛날 알아보자. 왜 요냐면 옛날에는 아이오딘은 뭐라 그랬어? 요드라고 불렀어. 옛날 용어는 아이오딘을 요드라 그랬어. 됐니? 그래서 요즘은 아이오딘하고 불러. 그래서 녹말은 무슨 반응 한다고? 아이오딘 하면 뭐 나와? 청남색 나와. 노가청. 쪽팔려서. 됐니? 노가청 뭐 이렇게. 녹말 뭘로 검출해? 아이오딘 칼륨으로 검출해. 그럼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 청남색. 노가청 뭐 이런 거. 나 창피한데. 이거 뷰렛 용액이라 그래. 5%의 수산화 나트륨과 1%의 황산구리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 그래. 뷰렛 용액이라 그래.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뷰렛 용액이라고 해. 그럼 얘는 뭐야? 포도당을 검출하는 거.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거? 베네딕틴 용액이 있어. 베네딕틴 용액이라고 있어. 알겠니? 베네딕틴 용액. 그러면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떨어뜨려 보면 되겠어? 베네딕틴 용액을 떨어뜨리면 되겠지?
그러면 무슨 색깔 돼? 황적색. 황적색 무슨 색깔이야? 황이니까 무슨 황이야? 누럴. 근데 적색이니까 어때야 돼? 불그스름한 노란색이야. 불그스름한 노란색. 황적색. 뭘로 검출해? 당. 이건 포도당의 당자야. 여기다 당이라고 써놨는데 포도당이라고. 그러니까 포도당은 뭘로 검출해? 베네딕트 검출해. 그럼 무슨 색 나와? 황적색. 그래서 이걸 뭐라 읽어? 포배황. 포, 배황, 단, 뷰, 보, 녹, 창. 창피해라. 됐니? 막, 그지? 인강 보는 친구들 뭐 댓글로 그래. 어머나, 창피해라. 우리들 초등학교 생활 안 해봐. 막. 여기 애들이 초등학교 수준이야. 알겠어? 여기 애들이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지시하게 색깔 변환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 됐니? 그래서 내가 녹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뭐 떨어뜨리면 돼? 아이오딘이랑 칼륨을 떨어뜨려 보고 싶어. 내가 포도당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되겠어. 내가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뷰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한 가지가 더 나오더라고. 교과서에 뭐 나와? 이렇게 해서 소화계 관련 실험이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 자, 봐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소화계 관련 실험인 거야. 그러니까 소화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자,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하기. 실험관 ABC. 이것만 먼저 할게요. 실험관 ABC에 뭐 있어? 알부민하고 뷰렌 용액 떨어진 거야. 알부민이 뭐야? 여기 있네. 알부민 용액. 이 알부민이 단백질이야. 알겠니? 그럼 단백질하고 뭘 떨어뜨려 놨어? 뷰렌 용액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뷰레 반응할 때 뭐 검출하는 용액이지? 단백질하는 검출이야. 그럼 단백질도 있고 뷰렌 용액도 있으니까 이 ABC 시험관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 그렇지, 보라색이어야 돼. 단백질 있고 뷰렌 용액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 ABC 용액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 보라색이어야 돼, 보라색. 그런데 이제 봐, 결론 너무 쉬운 거야. 한 번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시험관 A는 여기에다가 뭘 추가한 거야? 증류수를 추가한 거야. 그럼 그냥 뭐만 탄 거야? 물만 탄 거지. 그럼 물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단백질이 그대로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그 보라색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야. 우리 책에는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색이고, 얘는 대조군으로 이용한다. 대조군 뭐지? 그렇지. 비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까지 됐지? 실험은 아주 쉬워. 됐니? 두 번째 실험 봐. 여기다가 소화제를 넣었대. 단백질이 있는데 뷰레 반응은 뷰렌 용액도 있어. 근데 얘를 소화제를 넣었대. 소화제. 소화제가 뭐지?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제를 넣었대. 그럼 그 소화제가 저 단백질을 뭘로 분해해? 폴리,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겠지? 그럼 소화제에서 얘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이 단백질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단백질이 없어지면 단백질과 반응해서 무슨 색깔 나와야 돼? 보라색 나와야 되는데 뷰렌 용액은 그대로 있는데 단백질이 없어지겠지? 유리마! 됐니? 유리마,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다, 유리마. 오늘 수업한 내용.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단백질이 없어지니까 보라색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없어지겠지. 됐니? 또는 옅어지겠지. 다 분해되지 않고 좀 남아있으면 보라색이 옅어질 거 아니야. 이런 거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돼. 단백질 분해 효소 넣었어. 단백질 분해 효소. 똑같은 거잖아. 소화제 안 넣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었대. 그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었으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되겠어 또?
없어지겠지. 그럼 단백질이 없어지면 아미노산 만들어졌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단백질 때문에 보라색을 뗐는데 보라색을 띠는 놈이 사라졌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 옅어지거나 없어지겠지. 됐니? 아주 단순한 실험이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 근데 이런 거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낼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 소화되면 단백질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만 더 하자. 여기 뭐 또 하나 있어. 에이, 이거 똑같은 실험이잖아. 그래서 지시학 색깔만 외웠다면 크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 지시학 색깔만 외우면. 됐니? 자, 봅시다. 여기는 누구 있어? DEF에는 뭘 집어넣었어? 녹말과 아이오딘하고 칼륨 넣었어. 녹말 집어넣고, 녹말 집어넣었대. 뭐 떨어뜨렸어? 아이오딘하고 칼륨 넣었지? 녹아?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그렇지. 여기 청남색일 거야. 그래서 DEF는 청남색이겠지? 그럼 이 청남색 용액에다가, 아이고야, 증류수만 넣었대. 그럼 증류수만 넣었으니까 이 녹말이 그대로 존재하겠지. 아이오딘 칼륨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녹말하고 아이오딘 칼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청남색이 그대로 유지되겠지. 변화 없어. 근데 아까 했던 설명 그대로지. 여기다가 소화제를 넣거나 여기다가 녹말 분해 요소를 넣으면 녹말이 뭘로 분해되겠어?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있겠지. 소화 뭐 때문에? 효소 때문에. 소화 분해 효소 또는 뭐 있어야 돼? 소화제 때문에. 그럼 녹말이 사라지니까 소화효소나 소화제 때문에 녹말이 사라지면 아이오딘이나 칼륨하고 반응하는 놈이 없어지지. 그럼 청남색이 점점 옅어지거나 청남색이 없어지겠지. 그래, 너무 쉬운 문제잖아. 너무나 쉬운 거. 됐어요? 그래서 녹말이 사라져서 청남색이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거야. 왜? 녹말이 사라져서. 아주 쉬운 단계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실험 관련해서 녹말이 소화됐을 때, 단백질이 소화됐을 때 이런 실험입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는 뭐는 알아야 돼? 지시학의 색깔은 조금 외웁시다. 그래서 지시학 색깔은 조금 외우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아주 쉽죠?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소화계. 우리는 소화를 왜 시켜야 되겠어? 덩어리 큰 걸 왜 덩어리 작은 걸로 분해해야 되겠어? 흡수하기 위해서. 덩어리 큰 건 흡수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흡수되는 건 어디서 흡수돼? 작은 창자. 그래, 소장. 우리는 얼마 전까지는 소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개정교과가 되면서 소장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 작은 창자로 바뀌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자, 이제 소장까지 왔어. 소장까지 왔어. 자, 소장 지나지. 그럼 소장에서 쭉 영양소를 흡수하지. 그럼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는 어디로 가? 그렇죠. 대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소장 지나서 대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대장에 모인 물질은 뭐가 돼야 돼? 흡수되지 못한, 내가 먹은 것 중에 흡수되지 못한 찌꺼기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무슨 일을 해? 대장에서 무슨 일 하지? 수분 흡수. 대장에서 뭐 한다고? 수분 흡수. 대장에서 수분 흡수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이 지나가면서 음식물에 쌓여있는, 내가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찌꺼기에서 쌓여있는 뭐를 때가 쭉 흡수해버리는 거야? 수분을 흡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분을 흡수하는 거야. 수분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도 문제고 너무 그렇지 적게 흡수해도 문제인 거야. 너무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변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변비인 사람들은 대장의 활동이 너무 왕성한 거야. 수분을 쭉쭉 당기는 거야. 그래서 변비는 내가 변을 못 내려보내는 거지. 그럴 때 혹시 변비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알겠네?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물을 먹거나 자기 전에 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 많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반대로 여기서 물을 흡수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 음식물 찌꺼기 남는 거야. 물이 너무 많지? 그러면 그 물이 다 빠져나오겠지? 그 우리 뭐라 그래? 설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사가 좀 된다 그러면 내 대장에서 수분을 잘 못 흡수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걸 한다. 알겠니? 그래서 대장의 활동이 왕성하냐, 대장의 활동이 좀 불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비가 있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이제 음식물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나가는 거. 그 직장이라 그러겠지. 똥꼬야, 그게. 그럼 나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변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은 자주 봐야 돼? 적게 봐야 돼? 아주 자주 봐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단백질 할 때 여기에 단백질 찌꺼기가 남으면 이 단백질 찌꺼기가 어떤 독성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독성의 물질. 단백질이 소화돼서 남은 찌꺼기들이 잘못하면 저기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 대장에서 계속 뭐가 만들어져? 독성의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알겠니? 그러면 대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다.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대장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로 대장암을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육식동물들이야.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걸린단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거의 없었어. 우리는 거의 육식을 해, 안 해? 거의 안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장암 발병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도 서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률이 많이 작은 편이야. 왜 그러겠어? 우리는 육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먹어? 상추에 싸서 먹잖아. 됐니? 우리는 소고기도 상추에 싸 먹어. 돼지고기도 상추에 싸 먹지. 심지어 회도 상추에 싸 먹어. 아주 건강한 편이야. 더 이야기하면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뭐 더 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고기 먹을 일 있으면 싸 먹어. 됐니? 고기 먹을 일 있으면 싸 먹어. 알겠니? 그리고 고기 먹을 일 있으면 선생님도 좀 데려가고. 알겠어?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데 선생님을 부르거나 그러지 마라. 알겠니?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돼지고기 먹는다고 죽여버린다. 알겠니? 알겠어? 선생님 돼지고기 좋아하는 데가 있기는 해. 됐니? 저기 길 건너가면 뭐 있어? 청담 생고기라고 있지. 엄청 맛있어. 알겠어? 거기 돼지고기 선생님 자주 가는 데야. 만나지 말자. 알겠니? 그 청담 생고기에서 선생님 되게 좋아하긴 한데 문제가 있지. 너무 비싸지? 알겠어? 그래서 간열이를 사줄 만큼 내가 못 벌어. 알겠니? 간열아. 아, 갑자기 오늘 청담 못 가겠네. 아, 청담 오늘 못 가겠네.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면 좋겠는데 청담 생고기가 늦게까지 안 해요. 맛있는데. 됐어? 이상하게 비싸야 맛있지. 아, 싼 거 왜 맛이 없지? 싸고 맛있는 건 없어? 맛있어서 비싼 거야? 싸고 맛있는 거 좀 있으면 좋겠어. 맛있으면 비싸고. 됐니? 싸고 맛있는 거 뭐 있어? 라면? 아우, 이렇게 형편들이 어려워. 라면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 됐니? 선생님은 밥은 먹고 살아. 아니라 가자. 뭐래? 맨쌀밥을 먹어? 그게 형편이 어려워? 라면이랑 햇반은 한 공기랑 똑같은. 아, 그래? 자, 갑니다. 선생님은 소고기 먹고 살아. 자, 간다. 수학 관련 실험 두 번째야. 근데 이 실험은 아까 수학 관련 실험 1번 실험하고 동일한 실험이어서 선생님 생략할 건데 요것만 잠깐 할게. 아, 이 실험은 이제 실험은 설명 안 할 건데 이거 하나만 할게. 바로 뭐야? 용액이 든 셀로판 튜브. 요 얘기만 잠깐 하려고 그래. 됐니? 우리 통합과학 배웠을 때 니네. 통합과학 배울 때 뭐 배웠냐면 반투각성막이라고 배운 적 있어. 반투각성막. 반투각성막이 뭐지?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 이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뭐는 나가고, 그치? 좁은 자는 들락거릴 수 있는데, 좁은 자는 들락거릴 수 없는 거. 알겠니?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반투각성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셀로판지의 이 안에 만약에 녹말이 있어. 녹말. 그럼 이 녹말은 덩어리가 크니까 이 셀로판 종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덩어리가 큰 건 못 나간다고. 이런 걸 반투각성막이라 그래. 고! 알겠니? 아, 고란다. 꽉! 됐니? 고가 안 왔지? 됐어요? 녹말은 어떻게 돼야 돼?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녹말이 분해돼서 뭐 되면? 엿당이 분해되면 뭐 되면?
포도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소화되면 포도당은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투과성막은 덩어리 큰 거는 못 나가는데 덩어리 미세한 것들은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반투과막이라 그러고 이 실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셀로판 튜브가 뭐가 돼야 돼? 투과성 막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된 물질들은 이 투과성 막을 들락거릴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기관계 중에 하나 한 거야. 하나. 무슨 계? 소화계. 소화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소화계.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얘 누구? 세포. 얘 누구?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됐니? 누구? 혈관. 혈관에서 누구 준 거야? 포도당이 주는 요 단계 하나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디야? 그렇지. 미토콘드리아한테 누구도 줘야 돼? 그렇지. 산소도 줘야지. 됐니? 그 산소를 주는 애. 걔를 우리 뭐라 그래? 그렇지. 호흡계라고 하는 거야. 호흡계. 호흡계는 용어가 어려워. 용어만 알면 겁나 쉬운 거야. 호흡계. 자, 호흡계까지 오늘 수업합시다. 호흡계. 짜잔. 호흡계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좀만 하면 돼. 크리스마스 앞두고 호흡계는 가르쳐야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산타크로스 만나면 호흡계. 썰렁했어. 알겠니? 알아. 나도 썰렁한 거 알아. 알겠니? 썰렁했어. 호흡계. 어? 아, 끊었다 가자고? 네, 끊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호흡계로 만나뵙겠습니다.